박사들의 수다, 박수다, 박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들의 수다, 박수다를 진행하고 있는 장병이라고 합니다. 저랑 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진짜 박사, 양민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민입니다. 진짜 박사 맞고요. 저는 공학 박사입니다. 박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 박수다를 미수다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뭐? 혼났습니다. 그치. 독창성이 떨어진다고요. 뭐 하고 있는데 누가 했었는데. 예, 사실 그 미수다나 뭐 박수다나 독창성이 떨어지는 건 제 생각엔 마찬가지인데 청취자들의 생각은 좀 많이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박수다라고 부르면서 미수다, 미남들의 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거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럼 박사들의 수다, 공학 박사와 척척 박사가 진행하는 박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이거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렇군요. 청취자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군요. 박사님이 좋아하는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 좋았죠. 예, 좋죠.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미주중앙일보 박수다는 왜 하는가? 모르죠, 그거 왜 하는지. 그런가요? 약간 좀 김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럼 좀 길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박과 척박이 진행하는 교육수다 박수다는 왜 시작했을까요? 그거 심심해서 한 거 아닐까? 장평현 씨가?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럼 자, 보기 나갑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1번, 신문사로 교육에 관해서 문의 오는 전화가 귀찮아서. 그런 전화 좀 오시오. 예, 맞을 것 같은데. 예, 2번, 미국으로 교육에 관해서 물어오는 국제전화가 너무 많아서. 에이, 무슨 국제전화까지 오겠어. 그건 또 가능한데요. 자, 3번, 미국 교육이 실제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좀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이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네. 그거는 좀 일리가 있네요. 네, 이게 답이 당연히 3번이고요. 교육수단은 미국의 힘은 교육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고요. 미국 교육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제전화도 많이 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는 건 힘이니까 알아서 나쁠 거 없죠.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박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이비리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 잊어버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잊어버렸으니까. 복습 좀 한번 합시다. 복습이요? 그거는 시험을 앞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시험 안 보는데 꼭 복습해야 되나요? 그래도 또 들으면 기억이 나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아이비리그는 왜 아이비리그라고 했죠? 말씀해 보시죠. 그래요. 그거 사실 우리가 얘기를 안 했거든. 그 아이비리그라는 이름이 옛날에도 있었겠습니까? 그 하버드가 1636년에 시작을 했는데 병자호란. 그렇지, 병자호란.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아이비리그입니다. 우리 아이비리그 시작한다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 학교니까 여러 학교도 아니고 한 학교가 아이비리그로 했으면 좀 380년 가까이 됐는데. 380년인가요? 그러네. 1636년이니까 그렇죠. 380 딱이네. 380년 됐는데 아이비리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남들이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 몇십 년 된 거죠.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예요? 2차 대전 직전.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나요? 그거는 그때는 지네들이 좋은 학교? 명문? 이렇게? 그렇겠지. 오래된 학교 아이비리그라는 어원은 사실 아이비리그라는 게 있어요. 그 8학교가 요즘에는 모여서 운동도 하고 함께 하는 그런 리그가 있어요. 팩10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서부 지역에 있는 태평양 일대에 있는 무슨 학교 10개가 무슨 축구하는 그런 풋볼 리그죠. 그런 리그도 있듯이 이제 아이비리그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원으로 치자면은 그럼 공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학교들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담쟁이 덩굴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옛날 벽돌 건물들. 그러면 8학교에 다 담쟁이의 아이비가 있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학교들 넓은데 아이비 없는 학교가 누가 이거 확인해가지고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집에도 아이비 많았는데
개인 집에 있는데 학교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할 때가 아이비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학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야 그거 이름 괜찮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장병희 씨 같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이빌리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자, 그럼 복습하는 김에 그럼 학교 이름 말고 뭐 다른 거 뭐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제가 하버드는 처음 만든 학교. 처음 만든 학교인데 아까 그 병자호란 청나라 시작할 때 병자호란. 이런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퀴즈 하나 낼게. 1636년 하버드가 학교가 시작할 당시 미국의 인구는 대개 몇 명이나 되었을까? 야,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거. 지금은 3억 명이 넘죠, 그죠? 예. 3억 5천이 넘는 것 네, 같아요. 3억 5천 명이, 만 명이 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당시.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 오기 전이니까 한 30만 명. 30만 명.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1636년. 네. 힌트를 좀 줄게. 이거 보기가 있군요, 보기가. 아니, 보기라기보단 제가 힌트를 좀 줄게. 네네. 1610년에 미국 인구가 300명 정도 됐어요. 300명이요? 300명. 300명? 그러면 그 사이 26년 동안 인구가 늘어서 대학을 세울 정도면은 그래도 한 12만 5천 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근접해가고 있어요. 근데 1930년도에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연도가 1900이 아니고 30년도. 1630년. 1630년. 그다음에 1640년에 인구가 약 2만 5천 명? 그러면 근접이 아니고 되게 먼데요? 중간에서 한번. 그럼 17,500명쯤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습니다. 제가 잘 찍잖아요. 내가 찍은 것도 한 17,500명 정도 돼요. 응? 근데 17,500명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다는 게 물론 학생이 한두 명이었겠지만. 근데 17,500명이라고 그러면은. 대단히 교육적이네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자, 저기 지금 병희 씨가 발렌시아 쪽에 사시죠? 네네.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제, 물론 그 루트는 다르지만 요 남쪽에 LA하고 중간에 글렌데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글렌데일 바로 북쪽에 보면 라카냐다라는 도시. 라카냐다는, 그 부촌이죠. 예. 그 라카냐다의 인구가 약 2만 명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렇군요. 없었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푸트힐길에 거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학교 세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등록금도 그렇고. 근데 뭐 사실 지금 17,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그 라카냐다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7,500명이 만일 우리의 그 게스가 어느 정도 얼추 맞다 그러면 그 인구를 위해서는 학교가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애기들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렇죠. 밤에 텔레비전도 깜깜하니까.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빨리 문 닫고 그렇죠. 이제 자고 그러는 그래서 애가 근데 많이 이제 생길 그 수도 있고. 17,500명이라는 게 그 라카냐다 같이 이렇게 조그만 지역에 다 다닥다닥 모인 게 아니라 미국 동부의 전역에 최소한 13개 주에 될 정도. 지금 13개 주를 커버하고 있는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매사추세츠라는 그 지금 동네에 그 주에 해당되는 지역에 미국 인구가 기껏해야 한 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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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거기다 학교를 하나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왜 만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학을 나오면 취직을 해야 되잖아. 취직할 데도 없고. 취직할 데 없잖아. 네. 농사 짓는 데는 사실 뭐 이렇게 대학까지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한 거는 영국 정부를 위해서 한 건 아닐 것 같고. 예. 교회 목사들이 필요하니까. 교회 목사.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 맞아요. 교회 목사들을. 이 아이비리그가 만들어진 이유가 대부분 목사님들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교회 목사님들을 좀 만들려니까 학교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비하면 역사도 정말 짧은 나라지만. 네, 세 발의 피죠.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라라는 걸 바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시점 아니에요? 인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밌었을 것 같아. 역사와 전통이 없다는 것이 뭐 굉장히 불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 맘대로 하면 되니까. 지 맘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군요. 어디 섬에 가가지고. 저희 박수다랑 비슷하네요. 그냥 우리 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섬에 가서 여기서 살자. 애들 좀 가르칠까? 학교를 만들까?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버드라는 대학이 현재까지 380년이 됐는데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참 그 당시에 그 설립한 사람들의 참 그 이상과 꿈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게요. 참. 제가 이제 따라보니까 노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벨상. 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노벨상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게 사실 예.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하나. 아, 그래도 하나가 어딥니까? 하나, 예, 없는 나라도 있으니까. 없는 나라도 있으니까. 예. 미국의 하버드 같은 경우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도 많이 했고 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왔던 나갔던 가르치던 연관이 돼 있는 노벨상 수상자가 하버드가 몇 명일까요? 120명. 상당히 추측을 잘하네. 아, 제가 찍는 거에 아주. 근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150명 정도. 아깝습니다. 30명.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저희 미리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한 학교가 노벨상 수상자와 150명이나 연관이 있다. 아, 그러면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 버클리 대학? 버클리. 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버클리 대학은 대충 몇 명쯤 돼요? 버클리 대학이 아마 한 50명, 40명 아마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이해가 가네요. 뭐 서울대학교는 몇 명이요? 서울대학교는 관심이 그쪽은 아직 아니, 없죠. 한 2명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노벨상 받은 분이 와가지고 한 학기 뭐 강의했다 뭐 이러니까 한 그래. 2명, 2명, 1명, 2명. 예. 그 정도 되겠다. 2명. 그 2명하고 150명하고는 차이가 좀 크긴 하네요. 그리고 또 저거 있어요. 미국의 대법원의 그 판사들,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법관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대법관을 뭐 보통 판사랑 좀 다르게 부르잖아요. 보통 판사를 뭐 저지 이렇게 부르면 대법관은 justice 해가지고서는 정의라고 부르잖아요. 대법관을. 아, 그게 거기서는 정의가 되겠군요. 정의를 뭐 관장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대법관은 아주 justice라고 부르는데 대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디겠습니까? 예일대학. 지금 하버드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혹시 이게 하버드 대학. 양 박사님도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는 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한번 튀겨봤는데 하버드 대학이 뭐 압도적인 숫자를 하버드 법대가 배출을 했고요. 지금 제가 하도 숫자를 요새 많이 들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5, 60명. 그것도 굉장히 많네요. 하여간 1등 학교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하버드 대학이 그 정원이 그렇게 학생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람도 이 정도 얘기해보면 와, 학생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적죠, 상당히. 학부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1학년부터 4학년. 네. 신입생을 보통 한 1년에 합격증을 한 2,100장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좀 신입생이 많고 좀 들어오면 그건 좀 이렇게 정원은 좀 융통성 있게 하나요? 이 나라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300명을 뽑는데 300명 합격시킨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긴 복수 지원하고 학생이 뭐 오기 싫다는 거 어떻게 오게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합격은 했지만 나 안 가겠다 이러면 못 하니까. 등록을 갖다 꼭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5월 1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좀 여유 있게 합격증을 보내죠. 근데 정원은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1,600명 딱 했다가 다 안 오면 그러니까 500명이 도망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2,100명 정도. 그럼 그 500명이 도망가는 학교를 오늘 그럼 저희가 이제 소개하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왜 질문해가지고 지금 자꾸 딴 생각나게. 아니 오늘 그러면은 다른 학교 복습은 다음에 하고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잘근잘근 그리고 맛있게 씹어보는 교육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에 그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가주 대학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 UC의 학생들을 갖다가 예년에 비해서 5,000명 그리고 3년간 10,000명을 갖다 더 뽑는다는 뉴스가 저희 이 동네에서는 가장 큰 뉴스였는데요. 박사님, 이게 한국에서도 관심 있는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상당수입니다. UCLA로요? UCLA뿐만 아니죠. UCLA는 원래 주립대학이잖아요. 네. 주립대학이라는 거는 자기네 스테이트, 주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뽑는 학교인데 UC가 지난 몇 년 동안에 큰 변화를 가졌잖아요. 타주 학생이나 외국 학생들을 많이 뽑았어요. 옛날에는 뭐 몇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 총 학생 수의 몇 퍼센트나 타주 또는 외국 학생인지 아십니까? 한 잘 찍으니까. 20%는 안 되겠죠? 잘 찍네. 이거 제가 사실은 그 UC에는 별 관심은 없어요. 예, UC 그런데 아주 비슷해요. 저 우스갯소리인데 외국 학생과 타주 학생은 UC에게는 산소와 같은 존재다. 저는 그렇게. 산소와 같은 존재. 산소가 저 공기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약 20% 좀 넘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80% 그렇죠. 산소가 이제 지금 현재 오늘 UC 총 학생 수가 25만 명입니다. 25만 명. 25만. 엄청난데. 모두 캠퍼스가 모두 9개니까. 네. 그런데 이제 25만 명 중에 학부 학생이 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7만 명. 네. 7만 명 중에 21%가 타주나 외국 학생이에요.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학생 넷이면 타주 학생 또는 외국 학생의 1명. 그 소리는 뭐냐? 한국에서도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소리죠. 그게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국 학생 퍼센티지를 확 늘리느라고 가주내 학생들 퍼센티지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예년보다 어려워졌다. 이런 불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넷 나폴리타노 총장이 이 사람이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하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오바마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을 몇 년 했잖아요. 그렇죠. 국토안보부 장관. 네. 재작년에 이제 UC 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하는 행보들이 물론 가주와 캘리포니아 대학과 또 미국에 득이 되는 일을 하겠지만 자기에게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캘리포니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아요. 외국 학생들 뽑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캘리포니아 대학 학비가 가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빼고 한 13,500불 정도 됩니다. 13,500불. 1년에 13,500불. 그리고 또 외국이나 타주 학생들에게는 24,000불을 더 받아요. 와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24,000불을 더 받아서 그게 37,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왜 오는지 난 몰라. 37,000불에다가 기숙사비 하고 그러면 5만 불인데 주립대학에 5만 불 내고 왜 오는지 전 모르지만 여하튼 UCLA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디서든 UCLA를 졸업했다 그러면 일단 저 속된 말로 뽀다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미국은 요즘에 이 교육 장사가 대단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교육으로 장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학비 많이 내고 학생이 공부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시키긴 하잖아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학교 UCLA를 나오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가장 UCLA 또는 UC 버클리에 들어가기 좋은 시기가 요즘입니다. 이거 청취자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뽑으셨군요. 그렇죠. 이 가장 좋은 시기고 24,000불을 가주 학생들보다 더 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네. 왜냐하면 외국 학생 특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외국 학생 같은 경우에 한 푼도 학교가 내줄 필요가 없어요. 전부 학생이 내. 정확하게는 학생 부모가 내죠. 학생 부모가 내죠. 전부 다 내. 그러면은 외국 학생을 한 명을 뽑으면 24,000불이 가주 학생 뽑는 것보다 더 들어온다 이겁니다. 근데 가주 학생이 1인당 얼마 낸다고 했어요? 13,000불.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에서 돈이 들고 나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학생 1인당 쓰는 돈이 18,000불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3,000불은 학생이 내던 부모가 내던 뭐 주정부가 주던 뭐 연방정부가 주던 어떻게 그러니까 1인당 5,000불이 손해네요. 5,000불이 손해죠. 그러면 4명이 있으면 얼마가 손해요? 2만 불이 손해죠. 2만 불 손해죠. 외국 학생 하나 뽑으면 그게 해소가 똔똔이 된다니. 똔똔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란 말을 쓰는군요. 이 외국 학생을 21%까지 끌어올린 거는 나머지 그 89% 학생들을 다 매겨 똔똔을 만든. 그렇죠. 그걸 해준. 그래서 그 1대4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겠군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게 보면은 UC 총장이라는 거는 2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생이. 네네. 그럼 25만 명의 그 부모들을 생각하고 하면 엄청난 그 인구입니다. 그리고 UC의 그 1년 예산이 약 30조 정도 됩니다. 30조. 이거 참 큰 돈이네요. 30조면은 그 엄청난 돈이죠? 네, 달러로 얘기해도 엄청나네요. 30조면 우리나라 예산이 한 200조가 좀 넘죠? 300
한 10조 정도 되는 걸로. 아, 그렇게 많이? 예, 그러면 새로운 정보 예, 갖다 좀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30조니까 10분의 1 되나요? 10분의 1이 거의 되죠.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총장 자리는 거의 뭐 한국의 교육부 장관은 저리 가죠. 그렇군요. 뭐 예. 이런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불만스럽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애가 재작년 같으면 들어갔을 텐데 우리 애가 1등을 했는데 학교에서 왜 입시복귀를 못 들어가냐. 세금을 많이 내면 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의학생들이 돈을 퍼붓게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뉴스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자, 그러면 2부 들어가야겠네요. 박사님, 오늘 2부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가 되나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아이빌리그 얘기를 조금 했고, 원래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아이빌리그에 버금가는 명문대학들 몇 개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칼텍이니, MIT니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노스웨스턴, 뭐 스탠포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MIT 칼텍은 일단 잠깐 접어두자. 왜냐하면 결국에 미국의 그 명문대학이라는 거는 순서가 뭔 줄 알아요? 미국 명문대의 그 랭크 있죠, 랭킹. 예. 그 랭크가 다음 중 무엇과 가장 유사하냐. 예, 이것도 자, 복이 있는 거네요. 예. 이거 지금 제가 급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첫째, 안 되면 2개만 하셔도 돼요. 예. 첫째, 설립 순서다. 설립 순서다. 설립 순서다. 그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학교의 재산 순서다. 2번! 2번. 켈텍이나 MIT는 학교가 작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다. 이거 아닌가요? 3번. 3번 또 있군요. 노벨상 수상자 보유 순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얼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오래된 학교는 돈도 많이 먹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네. 그 현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한국은 근대 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적은 게 그게 정상이네요. 당연하죠. 그거 왜 없다고 막 발버둥치는 게 되게 이상한 거네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민성이죠. 우리는 열심히 해서 뭔가 잘하고 싶은 그거는 짧은 시간에 뭐 노벨상 수상자도 막 쏟아져 나오길 바라는 건데. 당연하죠. 예,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 변화가 있다면 그런 일이 충분히 곧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기대해보면. 참, 그리고 얘기 돌아가서. 1번, 2번, 3번. 맞아요. 다 맞군요. 다 맞는데, 그런데 그 랭크라는 게 정확하게 맞지 않고 특히 칼텍이나 MIT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재산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원이 적으니까 성공한 사람이 그만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특성이 좀 틀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시기별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땠거든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이빌리그 같은 경우 8학교가 1636년으로부터 해가지고선 가장 오래된 학교들의 순서예요, 거의.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의 명문대학들은 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둥둥둥둥 이거 하면서 학교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나? 둥둥둥둥 하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6년부터 쭉 있다가 독립을 하고요. 독립을 하고 나서는 그 학교들이 쭉 더 생기기 시작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독립할 당시에 미국 인구가 250만인데. 그때도 만만치 않았네요. 250만인데. 100년 동안 그 정도 대구 정도 되나요? 250만이 어떻게 되나? 그런 정도에서 나라가 급속히 발전을 해요.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근대화라고 그럴까요?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영어 울렁증 산업화? 사람들 생각해서 그냥 쉬운 단어로 산업화. 산업화가 이렇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나라가 커지는데 1860년 그때까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1860년이 남북전쟁이었죠. 그렇죠. 남북전쟁. 네. 남북전쟁이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된 일 아니죠. 우리나라의 6.25하고 90년 차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대원군 때였을 거예요. 대원군 철종 아마. 그렇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경제 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쪽과 북쪽 돈 때문에. 이거 미국 역사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엔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데 모든 전쟁은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끔 된 그런 미국의 그 사회 발전, 산업화 이런 거에 걸맞춰서 대학들이 설립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때 돈을 많이 번 거부들이 있어요. 그 산업화에 뛰어든 사람들이 미국 대학들을 많이 세웁니다. 록펠러, 네. 또 철강왕 카네기. 카네기. 그렇죠. 카네기. 예. 그 다음에 레일로드를 많이 만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밴더빌트. 밴더빌트. 밴더빌트가 예. 이제 밴더빌트. 그 다음에 스탠포드 뭐 이런 스탠포드. 사람. 오늘 스탠포드 얘기하시려고 지금 얘기 길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 지나가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만 벌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 쉽죠. 예. 그 당시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라 해가지고서는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서는 8부작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20몇 명의 이런 분들을 쫙 소개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데 그거를 보시면 미국을 전부 다 아실 수 있는 The Man Who Built America. 이게 아마 한국에서도 방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랬을만 하네요. 한국의 히스토리 채널이 굉장히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요. 예. 근데 이때 나오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고등학생들이 배울 때 뭐라고 배우느냐 하면은 좋게 얘기를 하면은 Captain of Industry. 산업의 리더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별명으로 Robber Baron. Robber Baron이란 무슨 뜻입니까? 도둑놈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강도란 뜻이죠. 강도, 베론이라는 거는 귀족의 그 명칭이 베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귀족이다. 귀족의 탈을 쓴 강도들. 뭐 이렇게 강도인데 귀족이 됐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죠.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회를 맞아서 없던 나라가 생겨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갑자기 확 발전하는. 이거 어느 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어느 나라랑. 나중에 말씀 한번 따로 드리죠. 그런 뭐 나라가 시작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정부들은 알아도 모른 척 그런 기업가들을 키워주죠. 그렇죠. 그래야 그 사회 근간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결국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수단 관련된 교통수단, 뭐 철도 뭐 이런 거, 뭐 항만 만들고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다 세워졌던 것들이 저런 거 파나마 운하니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생긴 것들이고 그리고 또 석유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석유 개발. 지금도 미국은 이 석유 때문에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석유, 뭐 석탄 이런 산업화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 러버 브랜드를 키워줬는데 이 사람들이 참 쉽게 나쁜 짓 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욕을 많이 안 먹는 건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학교들을 세웠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밴더빌트도 있고 스탠포드도 있고 그럼 오늘 그 학교 얘기를 조금 해주실래요? 락펠러는 뭘 세웠는지 아세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네, 시카고. 카네기는 카네기 멜론인데요. 뭐 이런 학교들이 뭐 더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이 있고. 스탠포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스탠포드에 대한 일화 뭐 이런 거 아시는 거 없습니까? 뭐 아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하버드에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안 돼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땅을 이만큼 줄을 그어가지고 여기를 대학으로 하자 그래서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아들은 일찍 죽어서 거기 못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설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탠포드가 그 철도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자기의 그 외동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유럽을 갔었는데 유럽에서 전염병에 걸려요.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서는 애가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배 타고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을 테니까 배 타고 이제 미국 땅에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제 인생이 참 무상하다. 얘가 살아 있었으면 엄청난 겁으로 살고 있을 텐데 그 스탠포드 가문이 대가 끊긴 거잖아요. 좋은 일에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들 총장들 그 당시에는 이런 거부들을 하고 대학 총장들은 뭐 다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물어보고 내가 뭐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랬더니 결국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심한 게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학교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름이 그냥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사실은 아니에요.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란 말이에요. 그 아들 이름인가 보죠? 아들은 릴랜드 스탠포드 그 주니어인데 그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바로 착수를 한 거예요. 애가 16살 되기 직전에 죽어가지고 바로 착수를 해서 지금은 스탠포드라고 부르지만 거기가 팔로알토. 샌프란시스코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동네죠. 그렇죠. 그게 뭐라 그러죠? 실리콘밸리. 네. 실리콘밸리 그 근처에 그 팔로알토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땅. 그럼 이 학교도 노벨상 수상자가 되게 많을 테고요. 많죠.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세우고 딱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킬이 그 당시에 있으니까 MIT 총장했던 사람도 모셔오고 해가지고서는 학교 계획을 쫙 세운 다음에 아주 멋진 학교를 사실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학교에 가봤는데 건물들이 뭐 아주 향기롭더라고요. 네, 아주 색깔도. 네,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가보시면은 참 좋아요. 근데 그 학교를 자기 아들의 그 19살 생일날. 16살 되기 전에 죽었으니까 3년 동안. 3년 만에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오픈을 한 게 하버드에 애가 못 들어가서 뭐 했다 이런 거는 완전히 재미있는 얘기죠. 네. 결국은 제 입을 통해서 그걸 듣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 오늘 낚였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는 1885년 서울대학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가 역사가 좀 있는 학교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이 해방을 하고 독립을 하고 뭐 이런 일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일제 경성제국대학이었던 부분하고 기타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다른 종류의 학교들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국립서울대학교라는 것을 만든 게 1946년인가? 그렇죠. 네, 그 당시인 것 같은데 개교한 지 30년이다. 이런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개교일이 1895년으로 앞당겨졌어요. 그래요? 아니, 아세요? 그걸 갖다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잘 보면 사실 미국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고 처음에 대학교라고 만든 날들이 보통 미국에서는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하버드가 처음 만들어. 그러면 거의 서당을 갖다가 학교로 만든 건 똑같은 맞습니다. 얘기네요, 이거 진짜. 1636년에 하버드가 처음 학교를 만들었을 때 학교 이름이 하버드가 아니야. 나중에 돈 된 사람이 하버드로 했겠죠. 뉴 칼리지인데. 네. 그렇겠지, 새 거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저기 뭐 영국에 있는 뭐 옥스퍼드라든지 이런 학교들에 비하면 뉴란 얘기. 뉴 칼리지인데 거기 네. 뭐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신문지들이 몇 명이나 왔겠어요? 한 20, 30명 왔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10명 미만이라고 좀 봅니다. 그 학교, 근데 역사를 글로 거꾸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 후에 차라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 설립처럼 제대로 된 그 엔티티, 그러니까 개체, 그러니까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슨 재단 같은 학교 재단. 뭐 재단. 학교 재단, 네. 그 되기 전에는 사실 뭐 학교라 하기 할 만도 안 한데 그거를 소급해서.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도 소급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이트에 가보면은 개교가 1895년? 그 갑오경장 이후에 고종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이조 시대 때 생긴 학교인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이게 좀 오늘 양 박사님 말씀 듣고 기가 막히네요. 아니, 진짜. 그게 맞는 얘기예요. 1895년에 나라가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직 임금님께서는 그 옛 모습을 하시고 계시지만 옛 궁정에서 우리나라도 법관이 필요하다. 법관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사법이 필요하다. 해서 그 1회 졸업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민보라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영웅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장장 2달 반인가 걸쳐서 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주, 러시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태리 이렇게 통해서 결국에 암스테르담 헤이그라는 데 가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뭐 이준 열사 이준 열사죠. 이준 열사가 제 1회 졸업생이죠. 그렇군요. 검사 1호. 그래서 1895년. 박사님이 연구 많이 하셨네요. 아니, 이게 요즘에 그 이준 열사의 해 올해가. 1895년에서 2015년이면 어떻게 돼요? 120년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되겠네. 120년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값의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두 갑자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분의 무슨 탄생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이런 걸 다 어떤 기념일인지 몰라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 엽기를 많이 빠지는데요. 그 무슨 얘기 했었어요, 우리? 그 스탠퍼드 얘기하느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라 이겁니다, 제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좀 뭔가 해보려고 하던 그 당시에 이 동네에서는 이제 스탠포드라는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된 거죠. 근데 스탠포드라는 그 양반이 이렇게 해서 학교를 잘 세웠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욕을 먹었다 그래요. 왜냐? 속된 말로 돈지랄 한다는 소리. 그 당시에 네. 철도라는 게 이게 값싼 노동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기계로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당시 결국 그 사람들이 사용한 그 인원이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 그 회사가 퍼시픽 레일로드인가 하는 회사가 중국 노동자 12,000명을 거의 노예. 그렇죠? 노예죠. 네. 노예처럼 부려서 부기를 만드신 분이고 뭐 노동자들한테 돈 착취하고 돈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돈을 쉽게 버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벌어서 욕 되게 먹고 있다가 아들도 죽고 결국은 자기가 한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를 만들어서 그 역사에 자기 이름을 좀 씻은.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뭐 학교마다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은데 또 스탠퍼드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그 친구 되는 사람은 클락이라고 있어요. 또 클락 유니버시티라는 것도 저쪽 동부에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 가지고 만들고 서로 간에 그런 영향을 그 산업화의 역군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좀 우리나라도 이런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거 키우는 데만 쓰지 말고 좀 좋은 일에 좀 이렇게 학교 이런 데다 좀 학교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학교 그러지 말고 좀 이름도 좀 씻고 이렇게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런 무슨 단체나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성을 써가지고 써도 촌스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국 같으면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한국에는 정말 그 이름으로 내서 학교를 하는 데는 없어요. 없죠. 아니, 근데 회사 이름을 같은 걸면 네. 달라질 것 같아. 근데 그럴까요? 네. 이름 걸고 대학 만든 거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이북하고. 이북에서는 그렇게 하죠. 김씨 대학이 2개 있잖아요. 네, 김책공대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좀 이름 걸고 이명박 대학 뭐 이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햇빛 인기 없는 대통령 이름을 재산 다 내서 하면은 좀 씻어줄 수 있지 어느 정도. 차라리 그러면 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이 하는 게 낫죠. 돈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해야지. 가져갈 것도 아닌데. 모르죠. 또 가족들이 또 가져오려고 또 이렇게. 하여간에 뭐 오늘 스탠퍼드 얘기는 아주 너무 리얼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스탠퍼드 그 캠퍼스를 보면서 그런 걸 좀 생각해봐야겠군요. 근데 이 학교 되게 들어가기 어렵지 않아요? 하버드보다 더 어렵다 그러던데. 뭐 요즘엔 다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 하버드 같은 데 합격률이 5% 정도잖아요. 근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뭐 전국에서 이 공부 제일 잘한다 그런 애들은 뽑아주는 것 같은데 스탠퍼드는 워낙 그런 애가 많으니까 무슨 특별한 무슨 아주 월등한 탁월한 뭔가 있는 애들만 뽑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스탠포드의 캠퍼스 그러니까 그 탐방을 가보고 거기서 이제 이 스탠포드 출신이 나와서 가이드를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보통 애들인데 뭘 그렇게 대단한 애들이 있는지 사실 이해도 안 가고. 예. 아니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저한테 무슨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이 정도 되면은요. 일단 20명 중에 1명 정도 뽑는 학교거든요. 그렇죠. 한 3명에 1명을 뽑으면 그 중에 뭐 사실 비교해서 얘보다 공부 잘하네 뭐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20명 중에 하나 정도를 뽑게 되면은
그 소리는 비교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뭐 이런 대학교를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19명은 공부 못하고 1명은 잘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국에 내노라 하는 학생들은 다 난 거기 한번 가보겠다. 옛날에 우리 과거 시험 보듯이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뽑아야 되는데 얘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얘가 아쉽고 얘를 뽑으려니까 얘가 아쉽고 이게 스탠포드 하버드의 그 고민이잖아요. 20명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다 하버드는 안 그래요. 고등학교가 미국에 몇 개? 22,000개요. 아이고 정확하시네. 22,000개. 근데 하버드 신입생이 2,000개 정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합격장을. 네, 2,100개. 22,000개에서 1등 한 학생이 22,000명일 텐데 2,000명밖에 안 주는 거고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한 거는 기본이고. 공부 잘한 건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뭐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뭐 여기 말로는 뭐 extracurricular activity, 특별활동이요. 특별활동 이런 거 훌륭하고 이런 학생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요, 제가 이제 좀 잠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외국에서 그 스탠퍼드나 하버드로 들어가는 그 학부로 들어가는 학생들은요.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더 대단한 학생들일까요? 아니면은 다양성 얘기해가지고 조금 모자라도 받아들이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생각하는 거는 3만 명 정도 하버드 지원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정말 훌륭해서 한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간다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사실 어느 정도 코리안이라는 이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코리안이라는 거. 근데 코리안이라는 이점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인 또는 나라 한국 그게 갖고 있는 밸류가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한국 학생의 밸류를 지정해주지 않았어요. 한국이 좀 못 살 때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살 때는 그랬는데 물론 애초에 옛날에 1900년대 초 뭐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 프린스턴 가고 때. 하버드 가고 막 이럴 때는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영어를 조금 못해도 그 당시에 그 조선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 나라에 자기네와 연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몇 명은 길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죠. 대통령도 만들고 네. 지금 여기서 잠깐 곁다리로 나가면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시대에 좋은 자기가 훌륭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에서 좋은 데는 다 다녔잖아요. 하버드에서 마스터하고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하고 하버드 가서 마스터 1년 만에 했어.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를 2년 만에 했어. 야, 근데 그게 뭐 천재라서 그러냐? 저거 생각할 땐 그건 아니고 봐준 것 같아요. 뒤를 봐주고 키워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을 대변해서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900년대 초부터 50년 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갖다가 미리 생각한 거. 그럼 결국은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을 뽑을 때 대단한 학생들을 뽑는 이유가 다 세상을 바꿀 학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는 동창 만드는 그런 거 거지. 이게 투자를 하는 거네요. 야, 이놈이 세상을 바꿀 놈인지 아닌지 확인.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 미국의 대학원들은 좀 이점이 있네. 아무래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희소성의 가치 많이 때문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갖고 그 중간에 이제 뭐 해방 이후에 그때부터는 주로 미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잘 나가는 분들, 잔재들. 그렇죠?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미국 유학 와서 가봐야 한국에서 뭐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못 듣는다 뭐 이런 워낙 많아서 사실 그렇군요. 미국에 유학을 와서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는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뭐 가문이 좋았던 그 집 자제들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갔고 사실 필요 없어. 왜? 그냥 자기 아버지 이렇게 밑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하면서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그 인재들이 많이 왔다가 갔죠. 네, 갔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에 많이 그분들이 기여를 했고, 그렇죠. 공헌을 했죠. 많이 공헌을 했고, 이제는 사실 그런 시대가 또 지났어요. 지나고 지금은 한동안 뭐 80년대, 90년대는 미국 교포들이
자녀들을 많이 이제 명문대학으로 보냈어요. 아. 그때는 한국에서 뭐 유학 온 사람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한 10년, 15년 전부터는 점차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으로 직접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 대학이라는 데가 암만 뭐 자유경쟁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많은 인종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쿼타가 있어요. 그렇죠. 쿼타. 쿼타라는 게 할당량이라고 할당량이 그러죠. 있어요. 네, 할당량이 있죠. 할당량이 한국 사람들의 그 할당량, 아시안의 할당량이라는 게 이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한 18%에서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한 근 10년째 18%.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인구가 뭐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통계적으로 그게 많이 변할 수는 없겠지만 19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분의 1을 아시안을 뽑았었거든요. 25% 정도, 27%. 근데 거기는 이제 아시아 출신하고 미국에 사는 아시아 사람 출신하고 다 그때는 합친 그렇죠. 거죠. 다 합친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 별로 없었거든. 아,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죠. 있는 아시안인들이 그걸 다 채웠어요. 그 당시에 93년 같은 경우에는 막 아이빌리그 많이 보냈어요. 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차로 학교들이 그 쿼타를 줄였어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겠지.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한 18%에서 지금 멈췄는데 문제는 한 15년 전부터 한국발 유학생들의 숫자가 토탈은 변하지 않았지만 학부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급격히 늘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인도와 중국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러니까 인도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쿼타는 같은데 현지, 중국, 한국, 인도 여기서 온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라의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미국 내에서 아이빌리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국이나 뭐 중국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본토에서 출발하는 학생들은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많아요. 지금 얘기네요. 사실 많아요. 네. 오늘 아주 많고, 오늘 이 방송 중에서 가장 애기 쓴 이 얘기네요. 사실 많고 한국 학생들의 또 퀄리티가 엄청 늘었어요. 좋아졌어요. 그렇죠. 뭐 요새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영어 못하는 애들이 없고. 그렇죠.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또 돌아가거나 또 여기 살아도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 교육을 받고 좋은 일들, 큰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동감합니다. 미국 교육이라는 게 아까 뭐 미국 교육에 파워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시자는 취지로 이걸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미국 교육이라는 게 명문대를 왜 가야 되느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교수들도 훌륭하시고 뭐 없는 게 없거든. 여기 대학교는 뭐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 대학교들에서 얻는 것도 많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갖는 건 뭐냐면 커넥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네트워크이죠. 학벌인데 내가 어느 UCLA를 갔다. 그러면 UCLA의 선후배, 동기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가 엄청나거든요. 더 명문대일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만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UCLA를 나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UC 버클리 기타 비슷한 레벨의 이 명문대학교 출신들하고는 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물론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특히 명문대 아이빌리그를 갔다 이 소리는 엄청난 커넥션을 갖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학생이 내가 서울대를 갔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 사실은 굉장한 파워가 가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겠죠. 정말 큰 파워가 갑니다. 근데 그게 다른 가지 못한 또는 가지 않은 학생들의 몫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모든 기회에 액세서블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 명문대학의 그 커넥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학교들의 커넥션하고는 말이 안 다르죠. 전 세계로 뻗어져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나라 학생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포용한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 예, 학교는 몇 개 다루지 못했는데요. 예, 뭐 사실 학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요? 그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닥쳐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근데 예, 놀라실 것 같고. 뭐 너무 많은 정보를 그냥 이렇게 예, 꺼내놓는 것보다 예. 이렇게 조곤조곤 재미있는 얘기가 혹시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고요. 예, 미주중앙일보에서 하고 있는 교육수다 박수다였고요. 예. 그리고 제가 모시고 이제 오늘 한참 수다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신 분은 책 이름이 뭐죠? 미국 대학 입학 길라잡이. 네, 이 책은 너무 오래돼서 서점에서는 구하실 수 어려울 것 같고요. 있어요? 예, 저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양민 박사님 만나가지고 수다를 한참 떨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게 될지 참 기대가 충만하고요. 네, 저는 그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장병이었고요. 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